우렁이 색시. 옛날 어느 마을에 총각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에게는 부모 형제도 없었습니다. 이 밭에 곡식을 심어 거두면 누구하고 먹고 사나? 나하고 먹고 살죠. 누군가 대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지? 총각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총각은 조금 전과 같이 말해보았습니다. 이 밭에 곡식을 심어 거두면 누구하고 먹고 사나? 나하고 먹고 살죠. 또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이상하다. 아무리 보아도 이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숨어서 내 말에 대답을 할까? 총각의 발 앞에는 우렁이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총각은 우렁이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렁이가 대답할 리도 없고 그때 우렁이가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뭐? 우렁이 내가? 네. 저를 데려다 물독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렁이가 거듭 말했습니다. 총각은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우렁이를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물독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렁이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총각은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지어 먹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뚜막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밥을 지어 상을 차려 놓았지? 총각은 아침을 맛있게 먹고 들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총각은 점심을 먹으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상이 마루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누가 상을 차려놓았을까? 총각은 점심을 먹고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 뒤 총각의 집에는 끼니 때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총각은 누가 밥상을 차려놓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렁이가 그러는지도 몰라. 총각은 문득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던 우렁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총각은 부엌 뒤에 숨었다가 누가 밥상을 차려놓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일찌감치 일을 끝낸 총각은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물동이에서 우렁이가 기어 나왔습니다. 맞아. 우렁이가 밥을 지어 차려놓는군. 총각은 숨을 죽이고 엿보았습니다. 물독에서 나온 우렁이는 예쁜 아가씨로 변하여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아가씨를 내 색시로 삼아야겠다. 총각은 살금살금 다가가서 아가씨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가씨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뇨? 저는 원래 용왕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우렁이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답니다. 날이 차면 저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총각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렁이를 색시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밭에 일하러 갈 때는 색시도 따라갔습니다. 이 밭에 곡식을 심어 거두면 누구하고 먹고 사나? 나하고 먹고 살죠. 하하하. 두 사람은 들판이 떠나가도록 웃었습니다. 하루는 이 나라의 임금이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예쁜 우렁이 색시를 보자 나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은 우렁이 색시의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나무 심기 시합을 하세. 나는 이 산에 심고 자네는 저 산에 나무를 심게. 만일 자네가 이기면 이 나라에 반을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자네의 아내를 데려가겠네. 시합은 해보나 마나 질 것이 뻔해서 남편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임금님은 군사들을 시켜 나무를 심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렁이 색시는 편지를 써서 가락지에 메어주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바닷가에 가서 이것을 물속에 던지세요. 그러면 걱정이 곧 해결될 거예요. 남편은 우렁이 색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속에 편지를 던지자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그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으리으리한 궁궐이 나타나고 용왕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용왕은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준비한 호리병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무를 심게, 그리고 부디 내 딸을 잘 데리고 살아주게. 고맙습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용왕이 준 호리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짐작한 대로 임금님은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어서 시합을 하세. 임금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호리병을 옆구리에 차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님 편의 군사들은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호리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호리병 속에서 아주 작은 사람들이 호미를 들고 쏟아져 나와 금세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는 임금님이 군사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임금님 편이 나무를 반쯤 심었을 때 이쪽은 이미 다 심어 놓았습니다. 호리병 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 놓고는 도로 작아져서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합에 진 임금님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말타기 시합을 하세. 임금님이 생떼를 썼습니다. 말을 타고 강 건너에 있는 언덕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합은 다음 날 하기로 했습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또다시 큰 근심에 잠겼습니다.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를 어쩌면 좋소? 걱정 마세요. 우렁이 색시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도 편지를 써서 가락지에 메어주며 바닷가에 가서 물속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용궁으로 가니까 용왕이 날쌘 말 한 피를 주었습니다. 그 말은 천리말세, 천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달리는 말일세.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그 천리말을 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말타기 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렁이의 색시의 남편이 이겼습니다. 시합에 진 임금은 강제로 세 번째 시합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달리는 시합을 하세. 임금님은 나라 안에서 제일 빠른 배를 구해왔습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용왕에게서 배 한 척을 얻었습니다. 이튿날 시합을 하자 조각배는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탄 배는 이상하게도 풍랑을 만나 반도 못 가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마음씨 나쁜 임금은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렁이 색시 남편을 임금으로 모시고 우렁이 색시를 왕비로 삼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당나귀 알. 옛날 어느 시골에 좀 바보 같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남편을 불러 무명 한 피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도 쐬고 장 구경도 할 겸 이것을 갖다가 파세요. 그리고 꼭 쓸만한 물건 하나를 사오세요. 농부는 무명 한 피를 받아가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는 별의별 물건이 다 있었습니다. 농부는 무명 팔 생각은 하지 않고 장 구경부터 했습니다. 장에는 농부가 처음 보는 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모른단 말이요? 몰라요. 처음 보는데요? 살 거요, 안 살 거요? 산다면 가르쳐주고. 농부는 만지작거릴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농부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왜 사지도 않으면서 남의 물건을 만지는 거야? 그래도 농부는 다른 데로 가서 처음 보는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구경을 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농부는 별안간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차, 무명을 팔아야지. 농부는 장사꾼들이 지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떠들며 무명을 팔았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재미가 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농부는 가지고 온 무명 한 피를 팔았습니다. 장사꾼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자 농부는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쓸만한 물건 하나 사가지고 오랬지. 농부는 수박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농부는 수박도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엇인지
정말로 모른단 말이오. 수박 장수가 농부를 쏘아보며 되물었습니다. 몰라요. 농부가 대답하자 수박 장수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인가 봐. 한번 놀려줘야지. 수박 장수는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물건이라 나도 오늘 처음 본다오. 그게 무엇인데 그럽니까? 귀 좀 빌립시다. 수박 장수는 농부를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당나귀 알이오. 당나귀 알? 쉿! 이건 아무한테 파는 물건이 아니니 조용조용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크군요. 이것을 사다가 어떻게 하면 당나귀가 나옵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덮어 놓으면 며칠 뒤에 당나귀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농부는 그것을 사고 싶어서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꽤 비싸겠는걸요. 얼마입니까? 꼭 사실 겁니까? 네, 꼭 사겠습니다. 손님에게는 특별히 싸게 드리죠. 단량만 내시오. 단량씩이나? 손님도 참 당나귀 한 마리에 단량이라면 거저드리는 거 아니겠소? 그렇기도 합니다.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다지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크고 좋은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떨어져서 깨트리면 안 돼. 농부는 수박을 저고리 안에 싸고 조심조심 걸어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대문 밖에서 농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오시기에 이렇게 늦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쉿, 쉿, 귀 좀 빌려요. 농부는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나귀 알을 사왔소. 네? 아내도 수박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나귀 알인 줄만 알았습니다. 농부는 수박을 이불에 싸서 따뜻한 방 아랫목에 묻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놓아두면 며칠 있다가 알에서 당나귀 한 마리가 나온단 말씀이야. 농부는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농부는 당나귀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나 살펴보려고 이불을 살그머니 들어보았습니다. 농부는 단번에
코를 감싸쥐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당나귀 알이 썩었나 봐. 아내도 다가와 보고는 코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이고, 푹 썩었어요. 잘못되었나 봐요. 얼른 갖다 버리세요. 단양이나 주고 샀는데 어디서 고른 당나귀 알을 사오시고선 뭘. 농부는 돈이 아까웠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썩은 수박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나귀 알이 왜 썩었을까? 농부는 썩은 수박을 가지고 뒷산으로 갔으나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코를 찔러서 잠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싱싱한 알을 골라올 걸. 농부는 썩은 수박을 숲을 속으로 휙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썩은 수박을 던진 숲을 속에서 당나귀 새끼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당나귀 새끼가 깨어났다. 농부는 당나귀를 바라보며 신이 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당나귀 새끼는 농부를 보자 이내 산 밑으로 껑충껑충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도 춤을 추며 그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당나귀 새끼는 산 밑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야 해. 농부는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마당에 있다가 농부를 꾸짖었습니다.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거요? 미안합니다. 제 당나귀 새끼가 이리로 들어와서 뭐요? 장에서 당나귀 알을 사다가 아랫목에 묻어 놓았는데 냄새가 나서 썩은 줄만 알았지 뭡니까? 그래서 숲을 속에 당나귀 알을 내던졌더니 저 당나귀 새끼가 깨어났습니다. 집 주인은 허리를 잡고 웃었습니다. 농담치고는 지나치오. 당나귀 새끼가 당신네 것이라면 어서 끌고 가시오. 농부는 당나귀 새끼를 밖으로 내몰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당나귀 새끼가 깨어났소. 정말이요? 아내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당나귀 새끼가 알 속에서 똥을 쌌던 모양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군요. 아유, 하마터면 당나귀 새끼를 내버릴 뻔했네요. 농부는 당나귀 새끼를 마구간에 매두었습니다. 아내는 쌀겨에 물을 타서 통에 담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 새끼는 먹이도 잘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농부의 집으로 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짜고짜 마구간으로 가서 당나귀 새끼를 보더니 농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왜 남의 당나귀를 훔쳐갔소?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나귀 새끼가 당신 것이라고요? 이 당나귀 새끼는 내가 며칠 전에 사온 알에서 깨어난 것이란 말이오. 뭐요? 장에 가서 당나귀 알을 사왔단 말이오. 예끼, 당나귀 알이 어디 있어? 장에 가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나도 생전 처음 보았으니 당신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요. 장에 가보시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는 줄 몰랐습니다. 당나귀 알이 세상에 나온 것도 여태 모르다니. 어서 썩 나가시오. 농부는 당나귀 새끼 임자를 떠밀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봤나? 끝까지 당나귀가 알에서 깨어났다고 억지를 쓰니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소. 당나귀 임자는 농부의 집을 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발할 테면 얼마든지 해봐. 나도 당나귀 알을 단냥이나 주고 샀단 말이오. 농부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나귀 알 하나 사게 해주시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농부가 그 사람에게 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장에 가보니 수박 장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수박을 쌓아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이요. 농부가 수박을 가리키며 말하자 함께 따라온 마을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것을 단냥이나 주고 샀단 말이오? 그래요. 이것은 먹는 수박이요. 당나귀 알이 아니오? 수박 장수는 당신을 속인 것이요. 마을 사람은 수박 한 통을 사서 쪼개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농부는 먹으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틀림없이 썩은 수박 속에서 당나귀 새끼가 나왔는데 마을 사람은 수박 장수에게 말하여 돈을 도로 찾아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수박 장수가 사과를 했습니다. 장난이 좀 지나쳐서 미안합니다. 결코 속여서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손님이 준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당나귀 새끼를 임자에게 돌려주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결코 남의 당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키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장난하느라 그런 걸 가지고 공연히 화를 내어서 미안합니다. 당나귀 새끼 임자도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굴러다니는 사람. 옛날 어느 산골에 고지식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젊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길가에 지게를 받쳐놓고 땀을 닦고 한숨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또나리 행차시오. 산모통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리 비켜! 젊은이는 몸을 벌떡 일으켜 숲속으로 피했습니다. 가마의 앞뒤로는 벼슬아치들이 팔을 휘저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숲속에서 사또의 행차를 훔쳐보았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벼슬아치한 사람이 젊은이의 나무집 앞에 와서 호통을 쳤습니다. 저리 비켜라!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게를 보고 호령을 하다니 벼슬아치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키지 못할까? 젊은이가 뛰어나가려고 할 때 벼슬아치는 발로 작대기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게가 쓰러지고 나무찜이 언덕 아래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지나간 뒤 젊은이는 지게가 있는 언덕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나무찜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발로 차서 쓰러뜨린담? 젊은이는 분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소? 왜 그렇게 통곡을 하오? 높은 나리가 행차하는 것이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길가에 세워둔 지게더러 비키라고 호령하더니 이렇게 발로 차서 쓰러뜨려 놓았습니다. 젊은이는 아까 벌어졌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나그네는 삿갓을 눌러 쓰고는 말했습니다. 벼슬한 사람은 세도가 높아서 그런 일쯤은 예사로 한다네. 자네도 억울하면 벼슬을 하게나. 그래, 나도 벼슬을 하자. 벼슬을 하여 아까 그 못된 벼슬아치를 혼내주자. 젊은이는 지게를 그대로 놓아둔 채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벼슬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는 걸까? 아차,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군. 젊은이는 삿갓을 쓴 나그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그네가 간 쪽을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나그네는 걸음을 쉬어가며 높은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르신네. 젊은이는 나그네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왜 그러나? 나그네는 지팡이를 짚고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네, 저도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왜?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려고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로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벼슬을 하려면 과거를 봐야지. 과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과거가 무슨 물건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네는 과거를 볼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군. 그럼 저는 벼슬을 못한단 말씀이십니까? 젊은이가 다그쳐 묻자 나그네는 사너리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벼슬이란 저것과 같은 걸세. 네? 벼슬은 뜬 구름과 같은 것이야. 그것을 꼭 잡겠다면 한양에 가서 한 2, 3년 굴러다녀 보게나. 나그네는 이 말을 남겨놓고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한양에 가서 2, 3년 굴러다녀? 그러면 벼슬을 할 수 있다고? 젊은이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는 벼슬을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벼슬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려는 선비들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상 벼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먹고 사는 고지식한 이 젊은이도 벼슬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싸들고 온 것도 아니요. 과거를 보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는 나그네가 가르쳐준 대로 한양에 닿자마자 길바닥을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2, 3년 굴러다니다 보면 벼슬은 하겠지? 고지식한 젊은이는 남들이 흉을 보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한 길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느라고 젊은이의 옷은
넝마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굴러다니시오?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벼슬을? 젊은이는 낮에 그렇게 굴러다니고 밤에는 움막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 즈음 한양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굴러다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네 굴러다니는 사람 보았나? 보았지.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닌대. 그렇게 한 2, 3년 굴러다니면 벼슬을 한다더군. 머리가 돌았나 봐. 아니야.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정신도 팔다리처럼 아주 멀쩡하더군. 참으로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윽고 이 소문은 대궐에까지 퍼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소문이 정말인고? 임금님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신하는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거리에 나가서 그 젊은이를 한번 만나보겠노라. 임금님은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한 젊은이가 거리를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왜 굴러다니오?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젊은이를 살펴보며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벼슬이 하고 싶어?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승 벼슬이 하고 싶어?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승이라면 나라의 최고 벼슬이요. 그렇게 높은 벼슬도 주면 받겠소?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젊은이는 연방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보다 높은 벼슬이라면 아무 것이나 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소? 젊은이는 변장한 임금님을 쏘아보았습니다. 임금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임금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소이다. 젊은이는 다짜고짜 임금님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이 못된 놈, 임금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 것인데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다니. 젊은이는 또 임금님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뺨을 맞은 임금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정신이 돌았다고 비웃는데 그게 아니다. 돌아가자.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그 젊은이야말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대궐로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젊은이가 살던 거울에 어마어마한 행차가 있었습니다. 저것은 사또의 행차가 아닌데 삿갓을 쓴 나그네가 길가로 비켜섰습니다. 이윽고 행차가 가까이 오더니 나그네 앞에 멈추었습니다. 여봐라, 저 어른을 모셔오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굴러다니던 젊은이였습니다. 뉘시옵니까? 나그네가 삿갓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르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한양 가서 2, 3년 굴러다녔더니 임금님께서 벼슬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르신 덕분이옵니다. 젊은이는 나그네를 가마에 태우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전에 자기 지게를 발로 차버린 벼슬아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또를 혼내주려고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벼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벼슬을 해보니까 나무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그러게 내가 뭐랬소. 벼슬은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더이까? 나무를 하다가 힘들면 벌렁 드러누워 구름을 바라보며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산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산마루에는 걸음을 쉬어가는 구름 나그네가 한 조각, 산마루에는 걸음을 쉬어가는 나그네처럼 구름 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